불임으로 인한 총 진료비 127억 원. 여성뿐 아니라 최근 들어 늘고 있는 남성 불임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비타민 남녀 출연자고도 불임 검사에 나섰다. 연일 계속되는 뜻밖의 검사 결과. 과연 그 결과의 주인공은? 비타민 스페셜 한국인의 경제질환 시리즈 제8탄 불임. 네, 인류 최대의 꿈이죠. 건강한 부자를 만들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비타민 스페셜에서 준비한 한국인의 경제 질환 불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비타민이요 새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네.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이봉원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재테크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다 거덜났었죠. 예. 오늘은 박 여사의 강추로 예. 비타민에서 재테크를 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아내 발면한 다음에 그 덕으로 인물 훤하게 피신 두 분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김성수 씨, 김종석 씨. 네. 얼마 전에 딸도 얻었고 이제 곧 바로 아들 또 한번 아들이 마음대로 돼요. 네, 바로. 특별히 뭐 피임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네.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되는데 예. 내년쯤에 꼭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아이를 뭐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이 부족한 거죠. 이분에게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두 아이를 또 가지고 있는 우리 김영일 씨. 예. 저도 지금은 뭐 아들, 딸 둘 이렇게 아주 잘 키우고 있지만 임신 초에 결혼을 늦게 했고 그래서 임신 초에 또 이렇게 유산기가 있어요. 애를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 공부한 걸 다 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한테는 희망입니다. 네. 혹시 셋째 계획은? 계획은 있는데요. 네. 몸이 안 따라주네요. 자, 지금부터 또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오늘 얘기에 귀를 쫑긋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결혼 5년차 이혜은 씨도 함께 이혜은 씨. 네. 시간 너무 빨리 흘려요. 벌써 그래요. 5년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서요. 근데 내년엔 애국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막상 계획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겨요. 생각해보면은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너무 뭐 아이를 많이 낳아서 걱정이다 하는 게 나라 그렇죠.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권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을 작년 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걸 모면한다. 이런 포스터가. 참 강한데요.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너무 많이 우리 나니까. 때. 네. 예. 그랬죠. 80년대 들어와서는 둘도 많다. 둘도 많다. 드디어 이제 많아집니다. 하지만 2000년 들어서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의 출산율이 6명에서 1.08명으로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불임 환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10년 전에는 10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이었으나 현재는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이라는 놀라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축복,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비타민에서 함께 하십시오. 자, 불임 전문가 모셔볼까요? 강남차병원 불임센터의 윤태기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불임도 병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맞나요? 병인가요? 네, 불임도 생식기관 내 생기는 질환으로 임신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임이란 가임기에 있는 정상적인 부부가 1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될 경우에 불임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임은 어떤 병일지 이 빈칸에 여러분들이 5글자로 채워주세요, 빈칸을. 불임은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치 가능한 병이다. 속이 상한 병이다. 속이 너무나도 이세 갖고 싶은데 안 생기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예, 선생님 한번 좀 열어주세요. 여기 한번 뜯어주세요. 불임은 불임은 남녀 모두의 병. 사실 불임은 여자만의 병은 아닙니다. 되게 원인 중에 한 40% 정도는 남자 측의 책임이 있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여자분한테 책임이 있고 한 20% 정도는 원인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검사하기도 쉽고 또 남성 불임은 치료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임 진료를 받을 때는 꼭 부부가 함께 오셔야 됩니다. 네. 자, 불임 극복 3단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각각 있다고 하니까 먼저 남편 쪽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부터 한번 자, 맞춰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정자 수가 좀 적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남자가? 네. 또 남자의 발기부전.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아니고. 진짜 아니거든요. 왜? 뭔데?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그 남자 진짜 말 못할 고통은 아마 조루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자세하게 말해서. 1단계 한번 열어보시죠. 제가 열어볼게요. 네. 첫째로는 정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에, 두 번째는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세 번째로는 정자의 모양이 안 좋을 경우에, 정상 정자의 모양이 안 좋을 경우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정자는 일시시당 한 2천만 마리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그 정자의 밀도가 나오는데요. 운동성은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완전한 모양을 갖고 있는 정자가 10 내지 14%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외에 남성 원인으로서는 이게 지금 모양이 아마 지금 기형인 왼쪽에 경우. 있는 건 정상 정자고 네. 오른쪽에 기형 정자가 쉽게 모양이 생겼네. 보이죠. 외계인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원인으로는 정자가 움직이는 통로가 막혔을 경우에, 또 정계 정맥류 같은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선천성 혹은 유전적으로 정자 형성이 안 될 경우에도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제 내과적 치료가 있겠죠. 약물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이 막혔을 경우나 혹은 정계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성으로 정자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성의 경우는 과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한번 더 질문해볼까요? 여성분들에게. 남자가 정자 이상이었으니까 난자 이상이 있을 때도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의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기관들이 다 어떤 불임에 건강하지 않으면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은 규칙적으로 생리 월경을 네. 해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배란과 거잖아요. 애월경. 그럼 그게 불규칙적이었을 때. 여성 호르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호르몬. 몸 안에. 예. 그 나팔관 같은 게 막혀도 또 길이 막혀도 그렇고 너무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남성들보다는 지금은 잠깐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네. 복잡한데요.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먼저 열어볼까요? 네. 열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배란장의 난관장의 자궁. 역시 뭐 좀 어렵네요. 여성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배란장애입니다. 보시다시피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 배란장애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장애라든가 체중이 너무 과하다든가 혹은 너무 저체중일 경우에 배란장애가 오죠. 이 배란장애는 배란 유발 약물로 치료를 하면 아주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관장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난관은 정자도 통로가 될 수 있고 난자도 이쪽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수정이 이 난관에서 일어납니다. 난관은 굉장히 내경이 좁기 때문에 조그마한 염증이 있어도 막혀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난관장애가 되죠. 난관장애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미세 수술이나 이런 방법으로 우선 통로를 먼저 뚫어줘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게 자궁장애죠. 자궁은 착상되는 부위입니다. 착상이 돼서 아기가 여기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자궁 모양이 기형이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자궁 내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자궁 내에 유착이 생기거나 염증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자궁 내에 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유착이